여야의 세월호 국정조사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됐습니다. 밤사이 실무협의를 벌였는데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하기로 하는 등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세부 사항은 조정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관보고 대상에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간사 간 합의가 아닌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원하는 증인을 부를 수 있게 돼 야당이 요구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국정조사 출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국정조사 기간은 통상 40에서 45일간 했던 것에서 2배 더 늘려 90일 동안 진행하기로 정했습니다. 여야 실무협상팀은 어젯밤 11시 반까지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는데요. 일부 강론에서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의 기관 보고를 두고 새누리당은 비공개를, 새정치연합은 공개를 요구하며 합의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을 국조 대상에 넣는 문제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관 보고를 제외하거나 비공개 진행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난 보도와 관련해 KBS와 MBC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개별 증인 채택을, 새정치연합은 기관 보고를 각각 내세우며 맞섰습니다. 여야 실무협상팀은 이 같은 의견을 각 당 원내 지도부와 논의한 뒤 오늘 중으로 다시 만나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즉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를 열고 국조계획서를 채택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6.4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각 후보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장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막판 쟁점으로 떠오는 농약급식, 특히 서울 시내 학교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농약이 묻어있냐 묻어있지 않느냐, 그리고 묻어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서 박 후보가 뒤늦게 농약 검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시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어 농약 급식 문제를 계속 없다, 몰랐다고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에 통보한 처분 요구서에는 문제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일방적인 사과 요구는 맞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감사원이 왜 이 내용을 서울시에 알리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가평과 하남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잇따라 만나 정책 협약식을 갖고 밤에는 남경필 후보와 선관위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새누리당 유정복, 새정치연합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나란히 지역방송이 주관하는 TV토론회에서 정책 대결을 펼칩니다. 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 후보자의 전격 사퇴로 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식 의원도 안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파악하지 못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정 태클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중앙선대위 충북 현장회의에서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까지 모든 사람을 물러나라고 하니 이런 슈퍼갑 거대 야당을 모시고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야당의 국정 태클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이대로라면 국정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